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일단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이제 꺼버린 지 오래가 되었죠.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매출이라던가 실적도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고, 그 어느 곳을 봐든, 메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타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실제로 메타가 전 세계 인구의 20억 명 이상의 인구에 대한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 지금까지는 95% 이상의 매출액이 광고에서만 나왔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갖가지 사업 비즈니스가 이제 막 생성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메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왓츠앱을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만 보더라도 광고로 보는 것보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버는 것이 더 많아졌고요. 네이버를 봐도 광고로 버는 것보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버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페이스북도, 그러니까 메타도 지금까지는 광고 일변도였지만 앞으로는 왓츠앱이라던가 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리얼인티랩, 호라이즌 등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송금을 해줌으로써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핀테크에 대한 사업 비즈니스라던가, 혹은 이제 금융권, 이제 금융이라던가 아니면 왓츠앱을 통한 그런 광고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멀리 나아갔을 때에는 결국 오큘러스를 통한 VR 시장 혹은 AR 시장, 특히나 이제 VR, AR 쪽에서는 이제 메타가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광고를 이제 보고 시행하는 그런 요금제 같은 경우도, 구독 서비스도 지금은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까지는 오로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그런 사업 비즈니스였다면은 이제는 왓츠앱도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올릴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특히 VR, AR,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대한 수익성도 조금씩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사실 규제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SNS 플랫폼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반독점 규제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다소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네, 틱톡에도 밀릴지 말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핀터레스트, 스랩 혹은 이제 위챗이라던가 텐센트 이런 이제 갖가지 SNS 플랫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사실 20억 명 이상, 30억 명에 가까운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네이버만큼의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구상하더라도 지금의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매출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1000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을 정도로 사실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시장에 대한 유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오큘러스 퀘스트 2에 대한 그런 시장 장악력은 이미 이런 관련자들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도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이런 주가가 하락하는 데에는 결국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꺾일 뿐만 아니라 일일 사용자 수 그리고 월 사용자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팽배져 있는 상황인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측치보다도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측치로는 이제 일일 사용자 수가 18억 명, 그리고 월 사용자 수가 대략 한 29억 7천만 명 정도로 예상되었었는데, 실제로 이용자 수는 18억 명보다 높은 19억 8천만 명을 기록했고요. 월 사용자 수도 29억 6천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월 사용자 수는 예상치와 딱 맞았었고, 오히려 1인 사용자 수가 더 증가했던 것만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의 이제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망해가고 있는 기업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3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이 정도 주가는 거의 2016년도 주가죠.
이때쯤 주가인데, 이때는 사실상 PER이 100이었습니다. PER이 거의 100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이때의 주가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차원이 다르다.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죠. 지금은 PER이 10에서 12 사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이제 가치에 대한 고평가 여부가 완벽하게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메타와 같은 이런 SNS 플랫폼 혹은 향후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이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왓츠앱을 통한 사업 비즈니스의 그런 다양화, 확대 혹은 성장을 이제 이끌 이제 처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인력비, 그러니까 임금을 폭발적으로 줄임으로써 현금 흐름 비중을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2배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비용에 대한 쇄신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적인 이점에서도 역시나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고, 메타버스 투자에 있어서도 혹은 직원 수에 대한 20% 이상을 감원시키겠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현재와 그리고 가까운 미래,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까지도 메타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독점에 대한 규제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왓츠앱을 통한 그런 사업 비즈니스도 거의 뭐 카카오톡과 네이버 혹은 텐센트 이런 기업들을 보면 무궁무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특히 이번에 브라질을 통해서 처음으로 왓츠앱을 통한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저는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메타와 같은 이런 기술적 그런 대규모 IT 기업들 혹은 글로벌 기업들 혹은 성장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10월 14일에 우리 멤버분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좋은맛 기쁨덕의 전용 채팅방이 있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요즘 보면 연준과 미국 정부 간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반기는 입장이지만 연준은 다른 입장인가 봅니다. 아니면 연준이나 미국이나 둘 다 같은 입장인 건가요?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보면 충분히 헷갈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꾸준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피크를 쳤죠. 실제로 6월에 9.1%로 물가 상승률 자체는 피크를 쳤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채는 어느 때보다 거대해서 리스크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땡땡땡땡의 붕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약한 고리의 땡땡들도 무너지겠죠. 실제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질 기미가 보이고 있죠. 미국과 달러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으며, 추후 발생될 약달러의 시발점, 이 당시에 이런 달러 환율, 원 달러 환율에 대한 가격대가 대략 한 1440원?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300원대로 내려앉았죠. 실제로 약달러에 대한 시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력은 틀리고 깨달으면서 늡니다. 역시 그럼 연준과 미국 정부는 협력 관계인 거죠. 제 생각은 결국은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 대외 공신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립자의 위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미국 정부의 이익에 반해서 향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만 보더라도 8.2%로 발표되었지만 실제치는 약 7.8%입니다. 통계치와 실제치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죠. 통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시장이 8.2%로 믿으니 8.2%로 여기는 것 뿐입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땡땡땡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준이 지금껏 행한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돕는 수치로 마사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연준에서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강대국의 갑질 같은 건가 보네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풍기 현상과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 정책 둘 다 미국의 이익을 1순위로 놓고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치가 약 7.8%라는 말씀이요.
지난 1년간 발표된 모든 물가 수치를 수기로 더하고 평균을 내면 약 7.8%가 나옵니다. 8.2%의 수치는 매달 발표된 수치에 합해서 반올림을 하고 그것들을 1년간 더한 수치에서 평균을 낸 값입니다. 이런 걸 두고 흔히 통계 마사지라고 합니다. 와, 그런 것도 있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나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관심이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강력한 직원들의 감원을 통한 비용 통제라던가 혹은 현금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반독점 규제에서 꽤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빅테크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메타버스를 이끌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금의 PER 10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고평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그리고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